자다가 깬 적 있습니까? 이유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없는데 분명히 누가 불렀다는 느낌. 그거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답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설의 고향 시즌 3. 조선왕 조실록에는 설명되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멀쩡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밤을 기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 목격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목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그리고 대답한 사람들은 다음 날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 경기도 깊은 산골, 사람보다 짐승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가 살았습니다. 약초를 캐며 가난하지만 조용히. 형은 몇 달 전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찾았습니다. 닷새를 찾았습니다.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호랑이한테 당한 거야? 산에서 길을 잃은 거겠지. 동생 도연은 결국 형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아직 25도 안 된 형의 제사를. 그리고 49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히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라. 어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왔어. 그 순간 도연은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열면 안 된다는 느낌. 형의 목소리인데, 분명 형의 목소리인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또렷했습니다. 산을 넘고 밤을 걸어온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처럼. 그 순간 마을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들리는 목소리에 절대 바로 대답하지 마라. 문 밖에서는 계속이었습니다. 춥다. 문 열어라. 왜 아무 말도 없느냐?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춥다고 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달라 했지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새끼가 밖에서 떨고 있는데. 도연이 앞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저건 형님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죽은 자식 목소리를 내가 모르겠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의 웃음소리. 분명 형의 웃음소리인데 뭔가 달랐습니다. 형은 원래 웃을 때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허허하고 배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웃음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문틈 그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 그림자 같았습니다. 분명 사람 그림자인데 발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내내 울었습니다. 도연은 마을 끝 가장 오래된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도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들었구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만 보고 알았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다시 나타났어. 노인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이 마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밤마다 죽은 가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것은 절대 먼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로, 가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목소리로. 그리고 사람이 대답하는 순간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한참 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가져간다. 도연은 믿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노인이 계속했습니다. 대답한 사람들은 다음 날 목소리가 바뀌었어. 낯선 억양으로 말했지. 본인은 몰랐어. 자기 목소리가 바뀐 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결에 어머니가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영식아.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혀 다른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어머니 목소리인데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목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안에서 누군가 다른 것이 흉내내는 느낌.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시작됐구나. 목소리를 내줬어. 어머니가. 도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절대 어머니 목소리에 대답하지 마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을 청했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계속이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도연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자고 있던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동시에 어머니 입이 열렸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도연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방 안과 방 밖에서 동시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며 말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 왜 대답하지 않느냐? 도연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을 뒤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산속 폐우물에서 시작되었다. 우물을 찾아라. 그것만이 끝낼 수 있다. 산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벌레 소리도 없었습니다. 짐승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한 번 도연아. 더 가까웠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산길인데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도연은 앞만 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연아. 이번엔 귀 바로 옆이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목덜미에 사람의 숨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숨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갈라지고 사람의 것이 아닌 왜? 대답하지 않는 것이냐? 그 목소리는 형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섞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사라진 사람들이 전부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도연은 달렸습니다. 우물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잡초에 덮여 있었습니다.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노인 울음소리, 여인 울음소리, 수십 명이 한꺼번에 우물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파고들었습니다. 손바닥을 뚫고 머릿속으로 그 순간 목소리 하나가 다른 목소리들을 뚫고 들렸습니다. 도연아, 듣지 마. 형이었습니다. 분명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아, 제발 여기 보지 마. 그냥 가.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물 아래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이었습니다. 사람 손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디가 너무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품속에서 횃불을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우물 아래로 던졌습니다. 불빛이 아래를 비추는 순간 도연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얼굴이 우물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매끄럽게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도 없는데 수백 개의 얼굴이 동시에 속삭였습니다. 대답해. 대답하면 우물 아래에서 형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형도 거기 있었습니다. 입이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뛰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집마다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 입이 없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매끄럽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곳곳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 노인의 목소리, 모두 동시에 속삭였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는 것이냐? 대답하지. 않는 것이냐? 왜 대답하지 않는 것이냐? 촛불이 꺼졌습니다.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도연은 그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귀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도연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연은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가 사라졌다고.